자, 그럼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제의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1% 가까이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뭐 원인은 다들 아다시피 내일 새벽이죠. 관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은 투심이 움츠러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도 내일 그리고 모레가 되면은 그동안 조금 억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풀려갈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좋은 투자 전략을 짠다면 또 수익을 챙겨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좋은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김흥태 그리고 김태윤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도전 템베거의 새 얼굴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마 매일경제TV에서는 뭐 워낙 종횡무진 활약을 해주시는 매니저님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꽤 익숙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도전 템베거만 또 이렇게 꼭 집어서 애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요. 예, 그래도 인사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엠비행골드 김흥태 매니저입니다. 제가 원래 사실은 이 다음 코너에서 이제 출연을 했다가요.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면서 우리 현웅 아나운서하고 같이 함께 했는데요. 사실 우리 현웅 아나운서하고는 1년 만에 같이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감히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접근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 전에 3월 달까지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들 준비했으니까는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전에 같이 했을 때 그래도 호흡해 잘 맞았죠? 그렇죠. 예. 자, 우리 또 이 시간에 함께 할 그 전략들도 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김태윤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저녁 방송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고요. 뭐 점심 때 뭐 말도 안 되는 조금 드립을 쳐가지고 무리를 좀 일으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항상 주식은 재밌게 해야 된다. 뭐 시장이 어렵더라도 뭐 좋은 기업들 저가 부근에서 사놓고 기다리면은 시간이 우리 편인 종목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좋은 인사이트와 또 재밌는 또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뭐 저녁 방송 오랜만에 하고 있는 만큼 또 이 시간대에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이름은 김태훈 매니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뭐 두 분 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함께 방송을 해봤기 때문에 개인적인 투자 좀 성향이랄까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김흥태 매니저님이 약간의 창 같은 성향이라면 또 김태윤 매니저님은 약간의 좀 방패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이 표현이? 아니요, 저는 창 같은 방패. 창 같은 방패. 그럼 방패 같은 창. 저는 창입니다. 그냥 창이다? 네, 그냥 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서 보여주실 호흡을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월수팀으로 함께 또 하겠지만 또 개인 네. 그 수익률도 다 따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또 같이 멋진 활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2,505선 그리고 코스닥이 684선 이렇게 그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장 한 줄 평을 두 분께서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은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확인해 보죠. 네. 오늘 장 한 줄 평은 지금 자막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 이거 아닌가요? 네, 예. 누가 가즈아 소리를 내었는가? 네, 오늘 이게 이제 챗GPT가 지브리가 했던 그 이제 사진을 제가 캡처했는데 아마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누가 가즈아 소리를 내었는가라고 했는데 예. 아마 어제 시장에서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건가요? 저기 이제 챗GPT가 요즘 한참 인기 중인 잘 그렸네요. 네, 예. 적었는데 저걸 성대모사를 또 했어야 되는데 시간 탐에 대해 일단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반등 자리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정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오늘 또다시 정치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불발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매도가 여전히 잔존해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투심이 악세장으로도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세가 나왔고 오히려 기관과 개인들만 사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반사익을 볼 수 있는 화장품 업종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요. 또 그 와중에서도 개별 장세가 좀 많이 짙어지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누가 가즈아 소리를 내었는가라고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저는 어제도 이제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이게 진짜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발 더 남지 않았을까. 일단은 해소는 완벽하게 하고 나서 지나가야지 시장이 반등 자리가 들어올 건데 아직까지는 노이즈가 남아있다 보니까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에서 양시장이 모두 3%대 좀 급락을 했었고 어제 어느 정도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전망들도 일부 있었는데 누가 가자 소리를 내었는가? 아직은 한 발 더 남았다. 조금 더 두들겨 보고 가자라는 게 김흥태 매니저님의 오늘장 한 줄 평이었고요. 자, 다음은 김태윤 매니저님의 한 줄 평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가자 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뭐 항상 주식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다고 보고 예. 있고요. 저는 오늘장 한 줄 평은 이제 한여름 밤의 꿈이다. 예, 이렇게 하루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여름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름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번 주까지는 이 전반적인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들은 뭐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최근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전반적인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 장중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환율이 잠시 떨어지기도 했었고 이 지수 자체가 오전장부터 올라갔었지만 조금 더 탄력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구간은 아마도 한 다음 주 정도부터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4월 2일 전까지는 관세와 관련된 협상에 대한 여지를 조금 닫아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4월 2일 관세 부과가 되고 나서부터는 슬슬 이 주요 국가들 특히나 이 동맹국들과의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계속해서 열어두면서 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 국면은 한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여름밤의 꿈이 없지만 아직 여름은 오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4월 초니까요. 아직 봄이고 우리 여름밤의 꿈을 꾸기 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방어적으로 지금 장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두 분의 의견 공통적으로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두 분께서 내어주신 안건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안건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주은입니다.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섹터는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한 줄 코멘트도 달아주셨는데요. 판돈을 올려라, 잭팟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로봇 섹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3가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신공장 메타플랜트 로봇 활용 본격화인데요. 이 최근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이 착공한 지 2년 반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크기는 무려 여의도의 4배 크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물건을 옮기는 견인차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운반 로봇 500여 대가 부품과 차를 싣고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이 검사를 넘어서 용접과 운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삼성 SDI 현대차 그룹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착수 소식인데요. 이번 협력의 목표는 로봇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로봇에 탑재하는 거라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로봇 산업군에서는 전용 배터리가 없어서 전동 공구나 전기 이동 수단에 쓰이는 배터리를 대신 사용해 왔는데 이는 배터리 구조가 복잡하고 출력 용량도 적합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터리 개발 착수 소식이 로봇 산업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SK온, 미국 법인, 유일 로보틱스 최대 주주 콜옵션 계약 소식인데요. 오늘 이 소식에 유일 로보틱스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죠. 이 SK온이 유일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에 이어서 SK도 로봇 사업의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로봇 섹터의 특징주 5가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 17%대 급등하면서 72,3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TPC 글로벌도 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효림 로봇과 클로봇은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하면서 각각 특징주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해야 할 섹터와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매니저들의 투자 전략도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안건으로 두 분께서 내어주신 건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판돈을 올려라 잭팟이다라는 한 줄 평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장을 보자 그러면 사실 로봇 관련해서는 좀 기대도 있고 또 실망도 있었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유일 로보틱스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17%로 마무리가 됐고요. 시메스, SBB테크 등도 한 고점과 비교해서 10%포인트 정도가 떨어져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로봇을 바라봐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김흥태 매니저님, 네. 로봇, 기대, 실망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기대죠. 기대 쪽이. 네. 지금 최근에 2달 동안 로봇이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 다들 모두 물려 계시거나 아마 실망감을 내비치 못할 정도로 조금 아픈 손가락이다라고도 보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상승세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로봇이 아마 먼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요. 기대감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은 우리가 어차피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목적이라면 지금 자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판돈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살짝 오늘 생략을 했지만 예.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다가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로봇에 대한 이슈를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번 뉴스가 새롭게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재탕하는 뉴스도 나오겠지만은 새로운 뉴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휴머노에 대한 개발과 발전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롭게 신공장에 대해서 휴머노에 대한 로봇을 투입을 했는데 그 로봇에 대한 숫자가 사람이 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최근 들어서는 운반하고 검사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용접까지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배달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생활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서비스업까지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로봇에 대한 시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에 대해서 조정받았던 모습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높은 가격에서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쪽으로서 이번에 삼성 SDI하고 또 현대자동차가 또 합작을 하면서 로봇에 들어가고 있는 필수품인 배터리 사업도 같이 신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 2차 전지 안에서 배터리 사업이 크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 사업 안에서 배터리가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부품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SK온이 또 한번 콜옵션을 콜옵션을 계약을 하면서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지분을 또 확보하는 것처럼 이번에 SK온이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콜옵션 계약을 한다 보니까는 유일 로보틱스가 이미 상한가까지 한번 찍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필두로 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필두로 한번 올라갈 거라 보여주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이런 자회사에 대한 관계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협업 관계를 갖고 있던 클로봇까지도 역시나 오늘도 강세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로봇 종목들은 이제는 선별적으로 접근하면서 충분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내가 물려 있었던 종목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대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로봇에 대한 기대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보면은 뭐 로봇 청소기 혹은 뭐 치킨 튀기는 로봇 국내에서 보자면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 휴머노이드 쪽은 아직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실망감을 내비치는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어떻게 상황인데. 국내에서 좀 투자할 종목들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사실 로봇 청소기가 없거든요. 예. 제가 로봇 청소기라서 예, 상당히 좀 잘 닦고 쓸고 예.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요즘에 이제 거래 대금이 메말랐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 이전에 이제 로봇 한 종목이 올라가면은 뭐 다른 종목도 뭐 부품주들이나 뭐 대부분 로봇자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 올라갔다면은 지금은 거래 대금이 메마른 시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 트리거 역할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이슈가 부각받은 그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와 조금 약간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반응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 그리고 뭐 삼성 그룹과의 또 이런 배터리 쪽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뭐 MOT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또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로봇주는 좀 선별적으로 잘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지금 둔화 사이클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뭐 ISF 제조업 PMI도 최근 들어서 조금 위축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뭐 물론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기대감 자체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로봇 쪽 무조건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선 약간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특히나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SK온의 자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뭐 콜옵션 투자를 해서 추후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콜옵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최대 주주 지위까지 확보할 수 있다. 요 기대감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 기업을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호기심을 낳게 하고 궁금하게 하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지어주셨는데 자, 그럼 뭐 지체하지 말고 바로 탑픽 종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온 로봇 탑픽입니다. 자, 우리 김태훈 매니저님이 예고한 종목은 로보티즈였고요. 그리고 김웅태 매니저님은 모티브 링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더 알려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모티브 링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도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다르게 좀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로봇에 대한 부품도 같이 연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로봇에 대한 시장 자체에서 워낙에 또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완성에 대한 모습들 또는 직접적으로 로봇 회사하고 연계되거나 대기업하고 연계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외적으로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모티브 링크가 자동차 부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로봇 섹터로 올라갔다라고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을 또 하고 있고 전력 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어차피 이 모티브 링크가 가지고 있는 주 고객사가 현대 모비스와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또 맺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하고 연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현대자동차도 자동차잖아요. 근데 자회사였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을 하다 보니까는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로봇하고도 또 연계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마침 또 이제 이번에 모티브 링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지금에 대해 연구 개발하고 있던 게 아무래도 세계 최초로 자율형 로봇에 대한 고용량 컨버터를 이번에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로봇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자세하게 또 살펴보면은 저점을 잡아놓고 나서부터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신고가 영역을 좀 다 내비치고 있는데 모티브 링크도 그와 유사하게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로봇에 대해 로봇 제어라든지 모터를 가지고 있었던 뭐 TXR 로보틱스라든지 하이젠 RLM처럼 그처럼 시세를 불출할 수 있는 가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모티브 링크가 가지고 있었던 좀 모멘텀은 뭐냐면은 신규 상장주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자금력들이 신규 상장주로 또 쏠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에 대한 지금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들이 오늘 강했던 흐름은 뭐였냐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어떻게 보면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좀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을 조금 단기적인 측면보다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은 로봇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고 두 가지를 키워드를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휴머노이드나 로봇 같은 것들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전기 컨버터, 인버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력을 짚어주셨고요. 또 요즘과 같은 테마성 장세에서는 신규 상장에 대한 매력도 부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모티브 링크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워낙 이 기술적 분석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잠시 후에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김태훈 매니저님은 예고했던 종목이 로보티즈였군요. 네, 뭐 요즘에 이제 그 로봇 쪽 관련해서 오늘 특히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던 거는 결국 이제 SK온의 이 미국 법인의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콜옵션 투자였는데요. 결국에는 이 대기업들의 주요 로봇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력이 있거나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오늘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은 결국에는 이 대기업들의 이 투자에 대한 이 가능성과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또 나름대로 좀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 로보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거고요. 또 특히나 요즘에 이제 이야기들 나오는 게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부터 뭐 로봇주들도 어떻게 보면 이 공매도에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 대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기대감이 붙은 기업들 중에서 이 로보티지가 갖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 자체는 뭐 이런 뭐 레온보어 로보틱스나 이런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퍼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도 공매도의 타겟으로부터는
좀 상대적인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글로벌 뭐 탑티어 수준의 이 액추에이터, 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 로봇들도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사람처럼 관절이 있겠죠. 그 관절 역할을 하는 대응 가능한 모든 제품들, 대부분의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인업 자체가 상당히 골고루 퍼져 있다라는 것도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레퍼런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관련된 뭐 테슬라나 구글과 같은 이런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레퍼런스를 또 보유하고 있는 만큼 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은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 휴머노이드에 40개에서 50개 정도가 보통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국산화 이슈도 분명히 좀 같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좀 바라보자라는 관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지수가 만약에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반등을 시도를 했었을 때 제일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기업들이 사실 로봇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뭐 기술적으로도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RSI, CCI 이런 보조 지표들 자체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 시장 자체 불확실성 해소가 됐었을 때는 좀 이런 기업들도 한번 반등에 대한 흐름도 기대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로보티즈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티즈 하면은 워낙 LG랑 많이 엮여서 언급이 되고 지금 2대 주주죠? 네, 맞습니다. 혹시 뭐 그러면 대주주가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주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우선 포커스를 잡은 거고요. 뭐 사실 뭐 율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SK와 관련된 부분들 사실 이전부터 부각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딱 올라오자 보니까 진짜네라는 부분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쪽 가면 뉴로메카,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하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탄 뭐 당연히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또 LG전자가 또 휴머노이드 사업에 또 나름대로 또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뭐 언제든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가격 전략을 잘 짜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모티브 링크 오늘 4.5% 정도 올라가면서 16,000원 부근에서 마감이 됐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0일에 상장이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당일에 또 거의 200%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네. 더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신규 상장주를 대비해서 좀 보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은 물론 지금 제가 모티브 링크를 띄워드렸지만은 그 전에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로봇 섹터들에 대해서 클러봇이라든지 하이젠 RN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봤을 때는 상장했을 때는 가장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미 상승장을 출발했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를 내뱉치는 그런 모습을 다들 보여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모티브 링크도 아마 실적 전망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있고요. 일단락은 유통 물량 자체가 300만 주밖에 안 돼요. 31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거래량이 900만 주 정도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유통 물량을 3바퀴 정도 돌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1,500만 주, 2,000만 주, 뭐 1,000만 주 이상씩 거래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에 대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만약에 내일 산다라고 하면은 시초가에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저는 2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까지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뭐 잡아놓는다면은 12,500원까지 잡고 대응해 볼 테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티브 링크의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2,500원 이렇게 함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로보티즈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강보합권 32,700원 마감됐습니다. 가격 전략이요. 네, 매수가 시초가 매수로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뭐 목표가는 우선은 35,200원 좀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절가 29,000원 잡아보고 우선은 이 전저점에 대한 이탈 여부뿐만 아니라 뭐 추후에 뭐 121선에 대한 또 지지 가능성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엔 이 시장의 이 불확실성으로 좀 가득 찬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좀 방망이를 짧게 사고팔고 하는 이 사팔매매가 지금은 좀 유효한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만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5,200원 그리고 손절가 29,000원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함께 꼽아주신 첫 번째 안건 로봇에 대한 탑픽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 알아봤고요.